무술일주를 보겠습니다. 무술일주를 보면 자 무술 보면은 무토는 양해토죠. 플러스 양해토고 술도 양해토예요. 그래서 같은 음양이 오행이 같으니까 비견이겠죠. 그래서 비견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비견이라고 하고 먼저 물상론을 보면 이 앞 위에 있는 무는 뭐냐면 우리가 삼명통에서 노을이라고 했어요. 노을. 그래서 노을 하자를 써서 노을이라고 하고 이 술은 이제 동물로 말하면 개가 되겠죠. 개. 어쨌든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술토에는 신금과 신정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무토는 이 일간과 관계에서 비견이 되겠죠. 비견이 되고 이거는 정화는 정인이 되겠죠. 화생토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신금은 토생금이니까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비견, 정인, 상관 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이 노을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산이 되겠죠. 태산. 산 밑에 있는 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보고 둘 다 토예요. 그래서 토가 이렇게 여러 개 겹쳐 있는 그래서 산이 중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술토는 뭐죠? 우리가 진토와 축토가 습기가 있는 토라면 이 술토와 미토 요거는 우리가 마른 토라고 그랬죠. 저토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라있는 땅이다. 그래서 무토와 술토가 말라있는 토예요. 무토도 말라있는 토죠. 산에 있는 토니까 기토는 곡식을 키우다 보니까 물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촉촉한데 무토는 말라있는 토니에요. 말라있는. 그래서 우리가 맨동산, 민둥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산이 여러 큰 산들이 이렇게 척첩산 속에다 산 속에서 산이 메말라 있는 속에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산이다 보니까 큰 산이다 보니까 자존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중심적인 고집도 있고 하겠지만 뭔가 산 속에서 돛 닦는 느낌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이 할인 업종에도 종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설명되면 무는 무성하다는 의미예요. 무성하다는 의미. 그리고 무는 위하, 노을이 된다. 그래서 노을은 하늘의 태양에 남아있는 기운이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이 다 소멸되면 기운이 소멸되면 역시 이 노을의 기운도 없어지는 거죠. 자, 현대 물상론으로는 안개, 노을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고토, 말라있는 토, 조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술은 이제 우리가 동물로 말할 때는 개라고 있어요. 개가 밑에 있나요? 개가 있고 자 이거는 뭐냐면 술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있는 토예요. 말라있는 토, 조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확 질러가지고 산에 다 타버리고 메말라 있는 토. 그래서 이게 불사를 숫자거든요. 불사를 숫자. 그래서 소원, 불살라버린 언덕, 그렇죠. 소원, 불사를 쏘자 언덕운자니까 이미 화전민처럼 불을 싹 질러가지고 그렇게 불이 타서 메말라 있는 땅. 그래서 조토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조토, 말라 있는 터. 수월 제9축 가을에 9월달에 가을이고 초목진해, 소목이 이미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초목이 다 시들었다. 그리고 전가, 농사 짓는 집에서는 분소이경, 불을 태워버리고 농사를 경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전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술토는 바짝 메말라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무토와 더불어서. 그래서 약간 황무지 이런 느낌도 들죠. 그 다음에 동물로로 말하면 술토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물로는 개가 되겠죠. 그래서 충직한 성격도 가지고 솔직, 강직하고 그렇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본의적이다. 그 다음에 악살, 괴강살, 백꽃살, 화개살, 과숙살 등을 불러들인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인이 임하지 않으므로 자 땅이 메말라 있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쵸? 그래서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게 땅 메말라 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관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관목은 뭐죠? 관이죠. 남자죠. 그래서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잘 견뎌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여자가 대부분 고독하다. 그래서 여자는 고독하다는 의미가 있다. 사막, 벌판 등 마른 땅을 의미한다. 아까 그랬죠? 조토, 말라있는 토. 건토이고 동물상으로는 개고. 개는 집을 지키니 책임감이 강하다. 무술은 산속에 사는 개로서 들개이고 늑대다. 그 다음에 술토는 뭐죠? 술회는 뭐예요? 천문이죠. 천문. 그래서 술은 천라지망도 관계되는 나중에 천문이다. 그래서 술토는 모든 생명체를 거두어들이는 천문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실속이 없다. 진토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수토인데 반해서 술토는 가을에 금기운을 담고 있는 메마른 토다.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자, 술토는 메말라서 뭐다? 술은 뭐다? 메말라서 뭐가 필요하죠? 수가 필요하죠. 수는 뭐죠? 여기서 말하면 토국수니까 뭐요? 재성이죠. 그래서 이 무술 일주는 뭐를 탐한다? 물을 탐한다. 물은 뭐다? 재성이다. 남자라면 여자죠. 여자와 돈이겠죠. 그래서 재성에 집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기본 성향은 산과 토와 이런 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보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제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는 토고 술도 토다. 뭐니까 첩첩산중이죠. 첩첩산중. 그 다음에 고봉줄령, 높은 봉우리와 험난한 그런 산의 모습이죠. 산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첩첩산중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은 충동이 든다.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 돛 닦는 그런 의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속세의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 없다? 배우자와 인연이 어렵겠다. 그 다음에 산 위에 산의 형상이니 태산이라 고차원의 생각을 자주 하고 속세를 멀리한다. 자, 무토는 만물을 무성하게 기르려는 성분이고 술토는 뭐죠? 가을토죠. 신유술. 그러니까 뭐다? 이제는 숙살짓고는 가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단풍나무는 어떻게 해요? 다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낙엽을 죽이죠. 그리고 떨어뜨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마무리 짓는 거, 수렴한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다. 그래서 무토와 이 술토의 조합은 부지런히 재물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물건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성향과 같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맨마른 토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수가 필요하죠. 자, 무는 태산을 의미하고 술은 가을밭을 의미하니 만물을 생산하고 거두어 들인 후 모양에 비유된다. 늦가을 텅 빈 추수가 끝난 황량한 들판의 모습도 생각이 되죠. 자, 물상으로 보면 무술은 가을산의 상이고, 자, 술이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속의 상이고, 첩첩산중에 있는 상이고, 산속에 있는 밭의 상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소원이라고 했죠. 불을 질러버린, 그렇죠? 불을 질러버려서 이 소원이라고 했죠. 소원, 불을 질러버린 동산. 그래서 산에 있는 밭이고 산속의 묘지라든가 산 위의 산의 태산 등을 의미한다. 분위기는 어떻게 해요? 쓸쓸하죠. 늦가을에 그런 것처럼 쓸쓸하다. 쓸쓸한 가을에 기운을 두었으니 일생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애로 고통이 따른다. 남녀 공이 재물과 배우자의 연이 불리하다. 그 다음에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은 충동이 있기 때문에 뭐다? 가을의 쓸쓸함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색을 하고 화계에도 받고 종교, 철학에도 인연이 깊겠죠. 그래서 종교, 철학에 갑다. 그래서 특히 이 종교와 관련돼서 생길 수 있다.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자, 두뇌에 빠르면서도 보수적이다. 토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토기 때문에 무술 토이니까 보수적이고 어느 단어에도 매사를 주도 면밀하게 한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보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보물의 산이다. 장사 수완이 좋고 투기운이 있고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고 인생의 파도가 별로 없다.
무토일주 사지원국에 화토가 과다할 경우는 조열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고집, 이기심, 독선. 자, 무, 술, 토가 전부 토인데 화토가 오면 뭐예요? 인성과 비견만 오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무 심각하죠. 결국 뭐다?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인성으로 생겨주거나 화죠. 그 다음에 토가 와서 비견 오니까 오로지 나 본의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고집도 있고 이기심, 독선, 투쟁성, 성급, 노기, 불손, 거만, 고지식함이 다 이게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금수가 있다. 그럼 뭐예요? 토생금으로 풀어주죠. 그래서 식신, 이 토가 왕성한 거를 기운을 빼주죠. 너무 왕성한 건 어떻게 된다? 기운을 설기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너무 조열하죠. 수가 오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 책임 한계는 분명하지만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독선적인 면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술일주는 자신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칠 때는 믿음직하고 신뢰감을 주지만 어떻게 다? 융통성이 없고 딱딱하다. 자, 명예지향적인 자존심을 들 수 있다.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랄 정도로 자존심을 챙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명예, 체면 이걸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신용, 전부 다 이거는 토죠. 덕목을 삼을 만큼 분수를 지키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한다. 공치사를 잘하고 아집이 강하고 남들에게 잘해주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대체로 다재다능하고 세상 만사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일을 만든다. 자, 무토는 상하의 양토의 비와 같은 편이라는 거죠. 비글비자니까. 비견, 그러니까 자만심과 고집이 세서 독선적인 경향이 매우 심한데 활인업을 종사해야만 뭐를 면할 수 있다? 그러한 액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토와 수토는 둘 다 비견이죠. 그래서 이런 이 같은 그 다음에 화가 오면 화생토 굉장히 너무 토가 기운이 드세지죠. 자, 무술일주는 신리가 있고 신망이 두텁고 근면하고 학예도 뛰어나다. 주변의 일에 간섭을 잘해서 종종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자,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론이 돼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 곳에 진득하게 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분잡한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방랑의 기질도 있다. 완고한 성품에 타인 행동을 간섭하고 참견하려 하는 경향과 타인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려 하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남의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친구나 형제 등 주위 사람을 너무 좋아해 이것이 화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변화를 싫어하니 보수적이다.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고 고집불통이다. 태산처럼 콱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느낌이 오죠. 고집불통, 아집, 고집, 그 다음에 변화도 싫어하고 천간과 지지가 양토이고 건토이다. 메말라 있는 토라는 거죠. 메말라 있는 토다. 자존심, 경쟁심, 독선적인 경향이 강하다. 고집도 세고 학문에 대한 관심이 깊고 중후한 인품을 지니고 있어 만인의 신망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설 줄 아는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건토가 메마른 토 이게 지금 서북 방향이죠, 실은 건토가 서북에 있는 방향의 토 그걸 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사상 8개의 방향을 동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이게 아마 이 건토가 서북 방향을 말할 거예요. 아버지 자리. 자, 고집도 세고 학문에 대한 관심이 깊으며 중후한 인품을 지니고 있어 만인의 신망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어서 발벗고 나설 줄 아는 대표적인 성격이다. 무술은 산속의 누구예요? 수도승처럼 이미지가 부각이 되죠. 자, 특징을 보면 무토가 자하에 술토가 임하여서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자, 간여지동이라는 게 뭐죠? 간여지동이라는 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거죠. 예컨대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님,
개 이렇게 썼죠. 자, 갑과 같은 거 보죠? 비견이 갑인이죠? 갑인. 자, 을과 같은 것은 을묘, 병오, 정사. 그 다음에 무토는 진토와 수토가 있죠. 무진, 무술. 그 다음에 기토는 축미가 있죠. 음해토, 기축, 기미. 자, 경금은 경신, 신유, 임자, 개해. 이게 지금 뭐예요? 천간과 지지가 전부 오행이 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여지동을 해요. 천간은 뭐뭐와 더불어 지지와 더불어서 뭐다? 같다 그 말이에요. 천간은 지지와 더불어서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여지동은 그런 의미가 있다. 간여지동의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천간과 지지가 같은 것을 우리가 간여지동이라 한다. 그리고 또한 화계에 득왕하고 한자가 틀린 것 같죠? 자, 득왕하고 있어 하에 깊은 바다라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 무토와 수토는 뭐죠? 큰 양의 토죠. 그러다 보니까 무토는 뭐예요? 산을 막아서 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양토 큰 토다 보니까 물도 막을 수 있고 큰 호수도 막을 수 있고 사찰이나 교회만 보아도 용기를 내나 조토가 돼서 토생금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인색하니 서운하다. 자, 앞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자, 진토와 축토는 뭐가 있다? 숫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빛을 빨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병화나 이런 것을 설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축축하니까 뭐다? 토생금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술토와 미토는 이미 바짝 메말라 있는 거예요. 거기다 태양빛을 쏘면 어떻게 돼요? 반사를 하죠. 학교 운동장처럼 딱딱하게 메말라 있는 땅에다가 햇빛을 쏘면 그 열기를 빨아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열을 다시 복사해라 그러죠. 내보내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뜨거워서 토생금을 할 수가 없고, 나무 자랄 수 있어요? 나무 뿌리 내기 잘 쉽지 않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서운하다. 신의가 있고 후중하며 신의겠죠. 신의가 있고 후중하며 만인의 신망이 두텁고 근면하며 학예에도 뛰어난 재질이 있다. 수집에도 일가견이 있으며 임사직결. 자, 일을 임함에 있어서 즉시 결정하는 이런 데도 고집이 대단하고 성각에 두뇌인데 타인의 일에 발벗고 났으니 자연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밖의 일에 신경 쓰고 가정에 소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완고한 성품이고 타인의 일에 발벗고 나서니 자연 가정에는 소홀하게 되고 그렇지만 수집에는 치밀히 보인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무술의 글자의 모습을 보이면, 즉 글자의 모습은 개에게 물리는 상, 몸에 칼이 들어오는 상, 다시 말해 창이라는 과, 이게 창과자예요. 이 무토와 이 술토에 있어서 뭐가 있었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게 창과자죠. 창과자. 그렇죠? 이 글자. 이 무술의 이 창과 글자가 두 개나 겹침으로 창이 어떻게 해요? 나를 찔러 들어줘.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몸에 칼이 들어오는 상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창이 두 개나 겹침으로 형제를 잃기도 하고 뾰족한 쇠붙이에서 상신, 몸을 다치는 거죠. 상신할 수도 있으니 몸을 다치거나 수술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술 중에는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금 뭐예요? 뾰족한 칼이죠. 그래서 신금이 들어있어서 개에게 물리거나 창에 찔리는 상인이 신체적인 큰 병고를 입거나 남에게 끼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는 명족이다. 무술일주는 활인업을 해야 악업을 면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데는 활인업이 좋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활인업을 하는 게 좋다. 활인업 뭐죠? 남을 위해서 존이라는 거죠. 예컨대 뭐 의사가 되든 침을 놓던 명리학을 공부해서 남을 상담을 하던. 자, 지장가는 이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묘는 뭐죠? 우리가 묘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예요? 숙명적인 고독을 의미한다. 무덤에 들어가서 혼자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외롭잖아요. 숙명적인 그러한 고독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도 고독하게 살아간다. 포테법사는 자기가 토에 임묘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두니 혼자 있고 싶었고 무엇이든지 감추고 숨기고 싶다.
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다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고 보겠습니다. 자, 무수를 한번 볼게요. 무술. 자, 무수를 보면 자, 무수를 보면요. 자, 무는 뭐죠? 화토동법에서 뭐죠? 병화예요. 병화면 사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녹이 됩니다. 자, 양이죠? 양이니까 이방양이죠? 자, 그러면 어디 와야 되죠? 술에 와야 돼요. 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노광세, 노광세, 병사, 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무술묘가 됩니다. 무술묘. 비견이면서 묘가 되고. 자, 술토 속에는 뭐가 있다? 술, 신, 정, 무가 있죠. 자, 신금은 여기죠. 여기 있죠? 자, 같은 게 여가 뭐죠? 녹이 됩니다. 그런데 신금은 뭐예요? 음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죠. 그런데 노광세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뭐예요? 그 전 단계가 노광세 전에가 뭐예요? 생욕대죠. 생욕대. 그렇죠? 생욕대. 그러니까 이거는 신은 뭐냐면 대가 될 것 같아요. 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그렇죠? 다음에 정화는 뭐와 같죠? 정화는 요거와 같죠?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이 되죠. 그래서 정화는 양이 된다. 무토는 같죠? 그러니까 묘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묘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좌, 양좌, 묘좌, 묘궁, 묘궁, 묘궁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금은 자, 무술에서는 뭐가 다 묘공이 됐죠. 그리고 신금은 토생금이니까 상관이 되죠. 음양이 다르니까. 그런데 대자 묘공이 됐죠. 자, 정의는 양좌 묘공이죠. 양좌 묘공. 그 다음에 비견부터는 묘자 묘공이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술을 묘공으로 다 만들고 대, 양, 묘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자, 묘는 화개살이고 대는 대월살, 양은 양천살, 양천구 있죠? 묘 화개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합은 인호술이죠. 방합은 뭐죠? 신유술이죠. 자, 여기서 연살, 도화살, 도화살을 연살이라고 하는데 연살은 뭐죠? 자, 후는 디우자예요. 후년 반겁. 자, 이거는 뭐다? 망신살은 앞주자죠. 천망육. 그 다음 역마살은 충역, 제월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와 추가하는 건 뭐예요? 인신충이죠. 그래서 신금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천망육, 가운데 글자의 앞글자. 그럼 가운데 글자가 오니까 오의 앞글자는 뭐죠? 사죠. 사오. 그 다음에 후년 반겁. 첫 번째 글자의 뒷글자. 그러니까 인 다음에 뒷글자는 뭐죠? 묘가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방합에서 요 뒤쪽에 있는 것은 뭐다? 고신, 남자예요. 남자, 고신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보다 과숙, 고신. 여기는 여자죠. 그러면 신유술 앞에는 사오미, 신유술, 해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남자, 고신을 의미하고 미가 과숙을 의미해요. 여기까지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무술에 있어서 공망은 뭐냐면, 자, 무토 기토는 뭐다? 무술기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밑에와 충하는 거 뭐예요?
밑에 충하는 거는 진술충이죠. 진인데 무토는 양이니까 그 다음 글자 뭐예요? 진사죠. 진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기해는 자 충하는 건 뭐였죠? 사죠. 근데 기는 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사 앞에 뭐가 있어요? 진이 있죠. 그래서 둘 다 진사가 되죠. 그래서 진사가 공망이 되죠. 진사가 공망이기 때문에 무술 입장에서는 사가 그건 뭐죠? 인성이 공망이 되겠죠. 인성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견이나 인성이 공망이 되겠다. 여기까지 다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렇게 앞에서 만들어내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만들면 돼요. 그 대신 인종법은 뭐다? 끌 인자에 정할 종자죠. 그런데 인종법이니까 없는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금 있죠? 금은 지우고 일단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 지우고 병, 정 있죠? 지우고 무 있죠? 이거 지우고 그러면 요것만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평과는 양이고 정과는 묘고 느낌이 별로 싸하지 안 좋죠. 정과이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정말 묘종, 묘공이니까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별로죠. 그렇죠? 양도 그다지 뭐 크게 절대 양이니까 큰 역할을 못할 것 같고 자 편제는 뭐냐면 관대예요. 정제는 쇠고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쇠가 반한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뭔가 영향력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걸 만드는 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연습하시는 밖에 없고요. 다 만들어 놓은 이 의미를 갖고 이제 풀으시면 돼요. 자, 무토는 건토라, 말라있는 토라서 화생토가 안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상관성은 잘 나타나지 않고 인성과 비견의 작용이 잘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무술에서 술 속에 신, 정, 무인데 이 술토가 메말라 있다 보니까 토생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상관이잖아요. 그 상관은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화와 무토. 자, 정화는 뭐죠? 정인이고 무토는 비견이죠. 그래서 인성과 비견의 작용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말라 있는 토니까 뜨거움과 메말라 있는 토에 관해서는 잘 작동이 되겠죠. 다만 뭐가 안 된다? 토생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상관성은 잘 작동이 안 되지만 인성과 비견의 작용은 잘 나타난다. 이런 의미죠. 자, 무술 일주는 무토일간이 일지에 비견 술토를 보고 있는 형상으로 상관은 특성화되지 않지만 정인과 비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지장간에서 정인성이 강하니 안정을 추구하고 체면치레를 많이 한다. 융통성이 없다. 인성이 뭐예요? 도장이고 인장이고 증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무술일지는 이기심과 독선이 있고 무엇이든지 깨고 부수려는 투쟁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이 급해서 녹이 지금 바짝 메말랐잖아. 그렇죠? 포물 뭐죠? 무토도 지금 조토고 술토도 뭐예요? 메말른 토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죠. 불이 안에 있어. 지금 산에 이렇게 산이 막 있는데 산 밑에서 뭐야? 불이 속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뭐다? 이거는 잘하면 화산으로 폭발할 수 있겠죠. 화산이 폭발하면 무섭지만 그 전까지는 별로 안 무섭다가도 한번 폭발하면 굉장히 무섭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지지의 술의 지장간에는 신금의 괴강 상관이 바로 노기를 상징한다. 그래서 순할 때는 한없이 순하지만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성분이다. 자신의 성질을 뜨리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무시하게 된다. 자, 상관은 아까 뭐에서 관대에 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운을 빼앗겨 손해를 보고 신고하는 경우를 일컬어서 반음설기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음설기, 자, 음자는 끙끙대는 거예요. 끙끙대는 거. 반음설기의 상은 자신이 타인 행동을 간섭하고 잔소리하며 참견하는 경우 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나의 행동을 간섭하고 잔소리하며 참견하려 드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간섭하고 참견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견은 재물을 빼앗는 모양이 되니 연애가 있어도 길지 못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도 겁재보다는 낫죠. 겁재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어쨌든 비견도 내 밥그릇에 같이 숟가락을 얹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내 재물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직업과 재물을 보면 자, 앞에서 갖고 왔어요. 자, 직업과 재물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뭐죠? 공부를 봐야 되겠죠. 공부. 학업. 왜냐면 학업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업은 뭐죠? 인성이죠. 인성은 뭐죠? 이거죠. 그래서 묘와 양이에요. 별로죠. 학업인데 무덤이 들어가 있어요. 무덤이 들어가는데도 또 무덤이에요. 그럼 뭐죠?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덤에서 공부하는 건 뭐죠? 화계라고 했죠. 화계는 뭐예요? 활인업. 활인업과 관련된 공부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라고 하나 볼게요. 자, 무술일주는 천문, 벌써 활인 관계되죠. 무술, 천문을 사주 지녔기 때문에 생각의 차원이 높고 꿈이 잘 맞고 뛰어난 예감, 영감이 있다. 그래서 성견지명을 지녔으면 두뇌가 명석함을 특징으로 한다. 무술일주는 가정보다 뭐에 있다? 종교에 관심이 있다. 아까 화계, 활인업 다 마찬가지죠. 관심이 있어서 속세를 떠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지지가 인묘함이니, 인묘는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니 수집하는 일에도 일가견이 있다. 창고에다 따박따박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식도 강하고 행동이나 마음의 시비가 분명함을 특징으로 한다. 외양은 맑고 건전하나 내심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자, 술토가 있으면 사람이 좋고 기억력이 좋고 근면하고 집념이 강하다. 개는 뭐죠? 소리가 밝죠. 소리가 밝아서 귀신의 소리도 잘 듣는다. 때문에 예언, 철학, 종교에 관련된 이게 뭐예요? 활인업이라고 했죠. 아까 활인업 이런 것에 종사한다. 자, 어쨌든 공부는 그다지 싹 잘할 것 같지가 않죠. 묘공이기 때문에 묘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묘궁에 묘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을 볼까요? 관은 이제 직장이 되겠죠. 관을 보면 양이에요. 양 뱃속에서 자라고 있고 무덤에 있어요. 이것도 그다지 썩 좋지 않죠. 묘양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도 별로 인연이 없겠다. 자, 무술일주는 군인, 경찰, 검찰, 의사, 약사, 정치인, 교육계통에 입신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신앙도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죠. 종교신앙, 목사, 승려. 우리가 승려 이런 분은 뭐죠? 화가 강하신 분이죠. 화토가 강하신 분, 화토중탕사주 이런 경우가 강하다. 그리고 토산품, 부동산, 고서와 종교서 정보에 전부 토에 관계된 거죠. 등과도 인연이 갖기 쉽다. 동업하면 친구를 잃고 돈 잃음으로 동업은 어떻게 된다? 피해야 한다. 농림이나 토목공사 등도 적합하며 창업도 성공한다. 우직한 성격에 신뢰를 제일로 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 등에 진출하면 좋다. 자, 무토 일출처럼 무기토 일생이 이몰생이라면 물이 부족하다. 한번 볼까요? 자, 무토가 일생이 임오월이다. 그럼 뭐죠? 이 토국수로 당해서 수가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수와 관계된 거. 물을 많이 공급하는 데 있어요. 목욕탕이겠죠. 목욕탕, 호텔, 여관, 숙박시설과 인연이 깊다. 원만이타. 원만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 그 향으로 영감이 뛰어나고 총명해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성공할 수 있는 성분인데 천년보다는 중년 이후에 큰 복인 홍복을 후하고 크게 누리는 사주다. 다만 자신의 결점을 고치지 않으면 중년이 좋다지만 말년에는 어떠다? 외롭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자, 종교 관련해 다뤘죠? 신앙심이 깊고 외유내강의 모습을 지녔으나 고지식하고 사람들과 잘 융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무수라면 그냥 산속 차차 삼중에 있는 스님 정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재성을 볼까요? 재성을 보면은 그나마 또 나은 것 같아요. 자, 대죠. 관대고. 그 다음에 쇠죠. 쇠는 이제 노광쇠 다음이기 때문에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무토 일생의 사주원국에 화토금이 있고 수가 많으면 수가 뭐죠? 재성이죠. 자, 토무술인데 토국 수죠. 재성이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토금이 있고 수가 많으면 화토가 있으니까 뭐예요? 심각하죠. 그러면서 재성이 들어오니까
견뎌낼 수 있죠. 그래서 거부의 운명을 가질 수 있다. 그 목은 뭐죠? 목극토로 뭐죠? 목은 관이죠. 그런데 관이 들어오면 뭐죠? 관이 좋기 때문에 어디다 귀하게 될 수 있다. 자, 무술일주는 재물운과 명예운이 함께 있어 대체로 순탄한 일생을 사는 사주지만 돈을 아낄 때는 수전노와 같고 돈을 쓸 때는 엄청난 낭비벽이 있어서 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낭비벽과 수전노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비견은 재간과 반대편이니 남녀 배우자 사이 인연이 고르지 못한다. 재물도 애로가 있다. 자, 비견이 들어오면 뭐다? 내 재물을 나눠갖는다. 그렇죠? 내 재물을 나눠갖는다. 그래서 좋지 못하다. 가녀지동에서 비견으로 애정 문제에 그러니까 한 여자를 놔두고 나와 같은 친구나 이런 내 비견 뭐야? 내 동포, 내 형제, 내 또는 친구,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재물을 놔두고 뭐야? 나랑 경쟁하기 때문에 피곤하겠죠. 자, 술은 창고를 의미하므로 창고가 뭐죠? 창고가 자 사고가 있죠. 사고 진 술, 축, 미. 진은 뭐다? 앞선 계절 여기 화는 술은 화, 축은 금, 미는 목. 이게 고장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술은 창고를 의미하니 불과 물이 고르게 조화로우면 대부가 될 수 있다. 창고에 보물이 쌓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 자, 진술충미는 육친의 의미에서는 고에 들어가 있으므로 육친 관계는 안 좋다. 이 고가 뭐야? 창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좋지 않겠죠. 고는 재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경우는 재물과 관련이 있고 제복이 있다. 이 재물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개고라고 하죠. 개고 10개자. 10개자 그 다음에 고자. 이 고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충을 해야 한다고 그랬다. 충 또는 형을 해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충형 운이 와야 이것을 열어서 재물로 만들 수 있다. 참고로 재고귀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무술여가 있죠. 무술이 뭐다? 재고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고귀인은 뭐다? 재물이 창고에 있기 때문에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진, 병술, 정축, 무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고귀인 특징이 뭐냐? 전부 진술충매예요. 진술충미, 진술, 축, 그 다음에 진술충. 이게 전부 다 뭐다? 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고가 지지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무술도 제고기이다. 수화가 고르면 상속 증여 등으로 큰 부자를 부지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여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무술인데 화가 있어요. 화는 뭐죠? 화생토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은 뭐예요? 부모죠. 그쵸? 어머니. 그 다음에 수가 있어요. 수는 뭐죠? 토국수로 뭐죠? 재성이죠. 재성은 뭐죠? 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돈을 물려받은 거. 뭐예요? 방법은 증여라든가 상속밖에 없겠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결혼 과적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론을 보면 자, 일지의 비견 때문에 재성, 관성의 반대편이 되는 격이니 남녀공이 배우자와 인연이 순탄한 명은 아니다. 무술일주의 사주원국에 진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 부모, 형제, 배우자의 신변에 기이한 사고가 발생한다. 왜 그러죠? 진술충을 하죠. 진술충을 한다. 이 술과 진이 뭐하다? 충한다. 남자는 일지 비견이죠. 일지가 비견이죠. 무, 술 전부 뭐예요? 같은 양의 토죠. 비견이 그 처를 극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처가 형제 많은 집에 시집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죠. 형제들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처를 극하고 여자는 배우자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얘가 처자잖아. 처자리에 비견이 있으니까 내 형제 자매가 많으니까 처가 불행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자라면 내 남편 자리 뭐가 있어요? 비견이 있죠.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야.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공이 배우자 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충분한 수양을 쌓지 않는다면 부부애로가 곤란하거나 타인과 불화하게 된다. 이들은 자기 세계에 함몰되어서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저울질하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울러 독선적이고 편향적이어서 예의가 없고 아나무인격 행동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뻔뻔하며 복을 차버리는 결과를 자초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가 없고 본인은 신용과 의리를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다. 포용력을 배양하면서 정신의 고양을 위한 인성교육에 충실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데 아까 우리 간여지동 했었죠? 자, 간여지동 쭉 아까 썼었죠, 이거를. 자, 위아래 청강어지 같다.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자, 특히 여기서 을묘, 임술, 임자, 그 다음에 신유. 요게 3대 고집이라고 해요. 3대 고집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오행인 경우가 간여지동이다 보니까 위아래가 다 뭐예요? 자기 성부만 있다 보니까요. 고집과 아집이 있고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잘 못해요. 그래서 밖에 여자한테는 잘하고 집에서 처한테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 꼭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배타성을 갖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자, 여명인 경우는 여성이 활동력이 강하고 남편을 극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성이 워낙 강하니까 여성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아집이 강하면 남편이 쉽게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못 하겠죠. 우리가 이게 목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칼로 금이 금금목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목다 금결했죠. 목다 금결. 목이 많으면 오히려 금이 이질어진다 그랬잖아. 목이 많으면 금이 오히려 이질어진다. 칼날이 무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 청강과 지지로 목에 같은 기운이 많으면 남편이 와서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그대로 한다 보면 토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토가 뭐예요? 다 메말라 있어요. 머리 불에 의해서 땅땅하게 굳어있는 토예요. 아까 우리 고토라고 했죠. 고토. 또 뭐가 있다? 조토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여기다 뿌리 내리는 거 뭐예요? 감목이라든가 뭐 이런 을목이 뭐예요? 이게 관이죠. 뿌리 내릴 수 없어요.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남자가 이 여자에게 뿌리 내고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꼼짝 못하게 억지로 막 힘을 쓰면 됩니까? 오히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뛰쳐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쪽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을 보면 대와 세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더 낫겠죠. 대와 세. 관대죠? 관대. 여기는 세니까. 자, 무술일주 남명은 신의가 있고 중후하고 재주가 있다. 또한 신망, 근면성실, 학문 예술 좋아하고 일을 바르게 처진하되 자기의 주관을 많이 내세운다. 사회적 적응력이 발달됐으나 가정적이지 못하여 외부의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가정적이지 못해서 외부의 스트레스를 푼다. 이거 뭐라 그러다? 간여지동. 청강과 지지가 같음으로써 뭐다? 밖에서 잘하고 안에서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경향이 있다. 밖에서는 뭐다? 신사처럼 행동하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처럼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다? 가정 불화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보다 부부가 이혼하기가 쉽다. 무술일주의 여명은 일하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마음을 깨끗하고 강직하다. 또한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범함과 무관심함을 가지고 있다. 무술일주 남명은 천한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순할 때는 순하지만 화날 때는 굉장히 무섭다. 아까 뭐예요? 화상처럼 된다 그랬죠. 아내인 저에게는 매정하고 고생시키는 대표적인 용이다. 무술일주 남자들 나빠요. 이렇게 보면 아내인 처에게는 매정하고 고생시키는 대표적인 용이다. 여자도 총명하나 고집으로 망하니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 보니까 토일주들은 고집이 전반적으로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련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가 볼까요? 남편은 어떠냐? 역시 별로예요. 양이고 묘죠. 묘고 양이에요. 썩 좋지 않죠. 여자가 애교가 없다. 무뚝뚝하죠. 말라있는 토예요. 굉장히 술토는 건토라서 나무가 살 수 없으니 자 나무가 뭐죠? 관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터가 바짝 말라 있으니까 나무가 거기다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남자가 정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복이 없다. 여장 보고 간여지동사를 사주 지녔기 때문에 또 무술의 상하의 조토의 조합은 초혼 실패와 함께 아내가 병치레로 낙태, 수술, 자궁병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는 간혹 무자팔자가 되기도 한다. 앞에 우리가 무자를 했었죠. 이 무자가 또 무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낙태라든가 수술, 자궁병 바짝 메말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이 뭐예요? 여명에게 있어서 자식은 식상이잖아요. 그렇죠? 식상. 그런데 아까 무토와 술토는 뭐죠? 무술은 바짝 메말른 토라서 뭐다? 토생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토생금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토생금. 그럼 뭐죠? 식상은 뭐죠? 토예요. 얘가 금이죠? 토생금이니까. 얘가 토니까. 그러면 토생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자식이 잘 생기겠죠. 그런데 무술이 토가 바짝 메말라 있는 토다 보니까 토생금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식을 갖기가 힘들다, 쉽다?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자가 될 팔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남자는 그 처에게 매정하고 무관심하고 여자는 일지 화계와 겹치니 남편이 무력하여 스스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일생 남자와 도내하심이 있다. 남녀 공이 종교나 수련의 인연을 맺으면 좋다. 무술일주 여성은 총명하지만 고집으로 망하니 앞에서 나왔죠.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남편 문제로 인한 근심은 면하기 어려운 사주로 가정보다는 종교가 좋고 우선한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지만 이 종교생활도 하면 좋다는 거죠. 뭐다 이거는 수양을 해라는 거죠. 수양, 정신 수양. 그리고 남의 자식인 타자 부양이다. 자기 자식을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남의 자식을 가질 수도 있겠, 남의 자식을 키울 수도 있다 그 말이겠죠. 이거는 지지술에 지장간에 있는 신금에서 연유한다. 신금에 뭐가 있었어? 비견도 있고 상관도 있었죠. 여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타입으로 적극적인 편이다. 기교도 좋고 명기 소유자가 들어있다. 친모 봉양에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인수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수가 고장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수고. 아까 그랬죠? 자, 무술에서 이 술 밑에 뭐가 있어서 정화가 있었죠. 정화는 뭐죠? 정인이잖아요. 근데 인수가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이 속에 들어갔죠. 고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있다. 친정집에 형제들이 떠날 사이가 없이 들락거리며 함께하는 사주에 비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가 있어요? 또 이게 무토가 있었죠. 비겁도 있었죠. 식신상관. 식신상관 먼저 자식이죠. 근데 쇠 되니까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았겠죠. 자, 편인 어머니죠. 묘양이에요. 이것도 자 부모덕은 부족해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배우자 운도 남녀 모두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술의 기본적인 것은 이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수. 그래서 이 조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수. 자, 나머지 보면 요거는 넘어갈까 싶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요거는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명조를 풀 때 자, 무술 일주의 사주 원국에 금과 다가 많아요. 자, 무술 일주에 금과 금이 많아요. 그럼 토생금 되니까 설기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금이 세지겠죠. 토생금으로서 목이 세지면 금금목을 해보겠죠. 그럼 뭐죠? 자, 이건 뭐죠? 자식이 되고 이건 뭐죠? 식상이 되고 목은 관이 되겠죠. 그러면 남편을 깨버리거나 직장을 깨버리겠죠. 유목한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힘을 못 받잖아요. 만약에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금이 금금목 해버리죠. 수가 할 경우라면 남성은 혀끝에 지장이 있어서 사기성이 발동할 수 있고 여성은 이별하기 쉽다. 왜냐하면 관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타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백년해로 되는 거는 무술, 계묘, 뭐죠? 자, 묘술 합, 계묘합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괜찮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화면 스톱 시켜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건강은 아프면 어디 가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무토는 뭐냐면 위,
갈비도 된대요. 무토가. 술은 명치, 복숭아뼈, 자궁, 폐 등에 해당한다. 원래 폐는 이제 금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토는 뭐 이런 거, 소화기계통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장병 여기 있죠. 신경마비, 대장염, 천식, 고혈압, 간염. 자, 무술일주는 사주원국에 천간에 화가 있고 금수 목이 적당하면 건강하겠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부귀하다. 위장이 좋지 않아서 배가 자주 아프다. 등과 어깨가 결리고 방광과 위장계통이 약하다. 왜 그럴까요? 방광과 위장은 뭐죠? 방광은 수고, 위장은 뭐죠? 토죠. 뭐가 지금 무술일주는 뭐가 문제가 있어? 수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광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여자는 또 유산하는 경우가 있다. 과살에 뭐가 있죠? 아까 무토와 이 술에 있어서 요게 필요하죠. 요게 창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골절 등을 겪기 쉬우며 위장병, 신경마비, 대장염, 천식, 고혈압, 간염 등의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 질병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 자, 미가 있으면은 뭐죠? 위장에 큰 병이 오기 쉽다. 술미형, 그 다음에 수가 허약하면은 신장과 방광에 병이 들겠죠. 수목이 많은 경우라면 비장과 위장이 상할 염려가 있다. 왜냐하면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극토 되고 목극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가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비장과 위장이 약해진다. 그 다음에 사주목에 금수가 많으면 심장과 소장이 허약해져서 꿈을 자주 꾸고 빈혈증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 왜 그럴까요? 자, 무토일주가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게 약해지겠죠. 설기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심장, 소장 약해서 헛구멍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설기 당하잖아. 계속. 그렇죠? 설기. 그래서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뭐예요? 꿈도 잘 꾸고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약해서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노년에 중풍을 피하기가 어려우니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기타를 보면 무술일주는 태극귀인의 사주를 지녔고 이는 시종 의미하기 때문에 어때요? 종래 성과를 거두는 기쁨을 암시하는 기운이다. 타고난 사주의 조화, 격국이 좋고 우수하면 충분히 입신양명할 수 있다. 무술일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갑진년. 자, 무술에 갑진 별로 안 좋죠. 목극도 진술충하니까 이런 태생이라도 타고난 사주에 재관이 왕성할 거라면 신왕운이 발복하는 것은 좋은 사주일 것이다. 이거는 그냥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무술은 뭐냐면 괴강이죠. 괴강이죠. 그래서 괴강이 뭐예요? 우두머리죠.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해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우두머리. 그래서 사람이 총명하고 문장력도 뛰어나다. 그렇죠? 개광이 뭐죠? 무, 경, 임. 자, 이 괴강은 무, 경, 임. 그 밑에 진술이죠. 진술. 똑같이 진술. 그렇죠? 이런 경우가 괴강이 되는 거죠. 자, 무술일주는 괴강을 사주 지녔기 때문에 청강을 술은 하괴가 되어서 음양절멸의 땅을 상징한다. 사주에서 괴강격은 무리 중에서 남들보다 뛰어남을 의미하고 발복이 빠른 성보이다. 사람이 총명하고 문장력이 있으며 일에 임하여 과단성 있고 권세를 지향하는 속성이 강하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괴강에 관한 이야기. 그럼 다음에 무술일주가 괴강에 해당되지만 이들의 고집은 거의 못 말릴 정도로 강하고 막무가내식이다. 실살로 괴강살이니 카리스마가 있고 출세욕이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무섭다.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 괴강살. 출세욕, 성격.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면 금방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지겠죠. 근데 평생을 찾으면 다시 평정심을 찾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싹 변하고 성형문자로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수도분하고 남들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또는 그러나 은근히 잘난 체하거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임진일주가 임진일주가 괴강이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임진일주인데 살짝 이런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잘난 많이 아는 척하고 그런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무술일주는 과살 아까 얘기했죠.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중상, 중병 등으로 수술을 암시하는 성분이다. 그런데 무술과 같은 과살이 일시 함께 겹치는 경우는 잘 다치고 몸에 큰 흉터가 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창과자예요. 창과. 그런데 무토, 술토.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이걸 그대로 갖다 씌우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있단 말이죠. 두 개나. 그 다음에 무술이 음욕살 중에 하나로 말 그대로 음흉하고 색정적인 기질을 내포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자가 이에 해당되면 유흥가로 진출할 소지가 있다. 남자의 경우는 재혼하는 경우가 있다. 음욕살이 지나치면 목을 설기시켜서 간장을 다치기 쉬움으로 주의된다. 음욕살이 지나치면 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술인데요. 여기에 남자는 뭐예요? 간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여자가 밝히면 이 간목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설계되겠죠. 정력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런 말 같아요. 목을 설계시켜, 즉 관을 설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남자가 약해지죠. 근데 목은 뭐예요? 간장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될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보시고 철새계금. 자, 철새계금은 뭐죠? 앞에서 있는 거 찾아보세요. 자, 묘, 유, 술이죠. 묘는 뭐죠? 아침이죠. 유는 저녁이죠. 술은 자정쯤이죠. 늦게. 자정이 아니고 저녁 늦게. 밤. 그래서 그러니까 낮에 일하다가 피곤하면 저녁에 유시에 들어와서 쉬고, 그 다음에, 또 유는 뭐죠? 술은 이 꿈자리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꿈꾸다가 아침 묘시 되면 일어나서 몸을 힘들게 하고 일하고 그런 거죠. 일종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피곤함을 풀어낸다는 거죠. 그게 철새계금이에요. 해당하는 사주다. 따라서 사주원국에 유술의 글자 중에 한 개 더 있다고 하면 본인이나 자식이 의학계, 종교인, 역술인, 법조 이런 쪽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남의 아프거나 피곤함을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뭐죠? 의학, 종교, 역술, 법조. 자, 이 철새 계금은 이런 쪽으로 종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의학, 종교, 역술, 법조. 자, 이러는 사람들이 활인 적덕을 하지 않으면, 즉 남을 살려주고 그러한 덕을 베풀지 않으면, 쌓지 않으면 본인과 배우자 신체에 액을 당할 우려가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화살, 연살하고 망신살, 그 다음에 역마살, 고신, 과숙살, 그 다음에 공망 이걸 가지고 한번 돌아서 보겠습니다. 자, 무술이죠. 자, 그런데 묘가 오면은 역마살이 도화살이 묘였잖아요. 묘술하면 묘술 합을 하죠. 그렇죠? 묘술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묘는 뭐가 오죠? 무토 입장에서는 관이죠. 정관이죠. 그래서 무술일주는 관성도화를 보아. 이 묘가 무토에게 있어서는 관이다 보니까 관성도화를 보아서 출세욕 및 공명심이 대단한 가운데 찰나지망업의 업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망신살을 볼까요? 망신살 보면 무술은 망신살은 사죠? 사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사화의 망신은 원기로 작용하면 부부 생리사별이 놓이기 쉽다. 그 다음에 역마살, 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무술의 신, 그 다음에 고신. 술에는 뭐죠? 이거는 천라지망이죠. 무술에 횟수가 고신 오면은 술에 천라지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숙 이렇게 되고 아까 공망 뭐라 했죠? 진인데
진사, 진은 같은 토니까 놔두고요. 사는 뭐죠?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이 공망이 맞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무술 일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